자동차 고장은 무더운 여름철과 또 추운 겨울철 이 두 가지 계절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때가 때인 만큼 대표적인 겨울철 자동차 고장 사례. 첫 번째,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시동 불량. 배터리 문제로 추워지기만 하면 시동이 안 걸려서 그날 하루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전화가 불이 납니다. 겨울철에는 배터리 불량으로 인한 교환 사례가 무척 많은데요. 저온 환경에서 배터리의 화학 반응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와 배터리의 노후화로 인한 용량 감소 또는 고르지 않은 주행 습관, 너무 짧은 거리만 주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액세서리들로 인하여 과방전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배터리를 대략 3년 정도 사용하셨다면 가까운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배터리 성능을 점검해보세요. 배터리에도 제작 연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3년인데 2020년, 2019년 거를 장착할 수는 없겠죠. 배터리의 생산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냉각수가 얼어버린 경우. 요즘 차량에서는 거의 매우 낮은 경우입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하지만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겨울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하는 상황? 냉각수의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져서 예전처럼 쉽게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가 정비를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 차에 관심 많으신 아버님들, 그런 차량에서 종종 발생을 합니다. 차량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봄, 여름, 가을철에 차량 점검 중 냉각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속적으로 물을 채우시는 경우입니다. 물을 채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깜빡하게 되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추운 겨울철에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이 얼게 되면 부피가 커지겠죠. 그로 인해 엔진 안에 들어간 물들이 얼어서 엔진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에는 동전 크기 모양의 캡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엔진이 파손되진 않지만 최악의 경우 아주 큰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엔진을 탈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 없는 지출이 발생을 하겠죠. 또한 아주 장시간 동안 냉각수 교환을 하지 않아서 냉각수의 성능이 저하됐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냉각수에서 아주 다량의 부유물이 발생을 해서 냉각 라인을 꽉 막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더 추워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가까운 정보업소에 방문하셔서 냉각수의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냉각수의 비중 체크 또는 부유물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냉각수는 여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 순간부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브레이크 고착. 관리되지 않은 브레이크의 경우 수분이 발생하여 브레이크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브레이크 라인을 막아버린 경우도 발생을 하죠. 4개의 브레이크 중에서 1개의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브레이크 쪽에 가장 큰 문제를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라고 하죠. 바로 주차 브레이크의 고착입니다. 많은 차량들이 주차 브레이크가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당기는 거든 발로 누르는 방식이든 어김없이 케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킹은 제외하고요. 그런 케이블이 연결된 차량의 경우 그 케이블이 오래되면서 노화되면서 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파손에 의해서 갈라졌다거나 그럴 때 그 안쪽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또는 수분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한겨울이 됐을 때 우리가 주차를 하고 파킹 브레이크를 체결했을 때 아주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렇게 동결이 되면 주차 브레이크를 리턴시켜도 제자리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언가 모르게 예전처럼 딱딱딱딱 힘줘서 당겨지는 느낌이 아닌 덜렁덜렁거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주차 브레이크가 리턴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운행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주차 브레이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엔진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겠죠. 말만 들어도 무척 위험하다는 게 감지되시죠?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특히 전륜구동 차량의 경우 앞쪽 바퀴는 동력을 계속 가지고 움직이니까 뒤쪽 바퀴는 끌려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마찰에 의해서 브레이크 쪽은 과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한계점을 지나게 되면 브레이크액이 끓게 되면서 기포도 발생하고 브레이크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브레이크 쪽은 제가 2번, 3번 말해봤자 입이 아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나와 타인의 안전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브레이크액의 비중도 확인하시고 주차 브레이크 라인의 파손 여부, 갈라짐 여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하 주차장보다는 실외 주차장에서 주차를 했을 경우 아주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타이어 점검. 사계절 내내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 도로가 얼었을 경우 이 타이어의 성능이 얼만큼 받쳐주냐에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면서 겨울철에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가 많아요. 겨울철에는 안전을 위해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경우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타이어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겨울철에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의 경우 이미 눈이 많이 왔을 때 구매하시려고 하면은 구매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적게 되면은 당연히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원터치 체인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네요. 다섯 번째는 창문의 동결. 이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온 그 다음날 또는 한겨울에 세차를 한 후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그 다음날 그럴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인재에 가까워요. 조금만 더 확인을 한다면 수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부분인데 괜찮겠지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량 외부에 얼음 및 눈이 쌓인 채로 방치하는 경우, 그리고 그것이 다 녹기도 전에 창문을 작동하는 경우 우리 에마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극히 드문 경우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윈도우 레귤레이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레귤레이터의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모터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 없는 지출이 발생을 하죠. 꽝꽝 얼어있는 창문을 굳이 막 내리시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눈과 얼음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잠시 시동을 건 상태에서 히터를 2분에서 5분 정도만 작동을 시켜주시면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레귤레이터나 모터가 고장나게 되면 최소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필요 없는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와이퍼에도 해당이 돼요. 와이퍼도 무리하게 작동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눈과 얼음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시동을 잠시만 걸어주세요. 생각보다 이런 고장 사례가 겨울철에는 무척 많이 발생합니다. 6번째, 연료 필터의 문제. 이 문제는 가솔린 차량에서는 쉽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디젤 자동차에 해당이 돼요. 디젤 차량의 경우 이 연료 필터가 무척 중요합니다. 연료 필터만 주기적으로 잘 관리를 해도 디젤 자동차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디젤 자동차의 연료인 경유는 연료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고가의 부품들을 윤활시키는 역할도 해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젤 연료에 함유된 파라핀 성분이 낮은 기온에서 고체로 응축되거나 결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 필터의 막힘으로 인해서 연료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젝터나 고압 펌프 등 정밀 부품의 파손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출력 부족, 시동 꺼짐 또는 시동 불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연료 필터를 교환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카트리지만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연료 필터 어셈블리로 모두 다 함께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연료 필터를 어셈블리로 교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부품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료 필터에 장착된 연료를 가열해주는 히터 장치에 문제가 없다면 카트리지만 교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료 필터 어셈블리 교환하던 아니면 카트리지만 교환하던 겨울이 되기 전에 교환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은 교환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면 자동차 정비업소는 하루 종일 연료 필터만 교환하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디젤 자동차의 경우 연료 필터와 함께 확인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부품이 하나 더 있죠. 디젤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와 다르게 시동 거는 방식이 다릅니다. 매우 중요한 부품이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가이어 플러그 또는 에어 플러그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품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겨울에는 시동을 걸기가 무척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디젤 자동차 유저분들은 클러스터의 코일 모양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에어 플러그의 문제 시 클러스터의 그 코일 모양, 그 경고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고등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와 있다 또는 깜빡인다, 그렇게 되면은 에어 플러그의 문제일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4기통 엔진의 경우 각 실린더마다 한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V6면은 6개.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교환 비용은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에어 플러그는 한 번에 다 교환하시는 방식이 있고, 불량한 거 한 개씩만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 개별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7번째, 윈드실드 워셔액 시스템의 문제. 이 부분도 인재에 가깝습니다. 사계절 전용 워셔액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다 사계절 워셔액이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절약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겠지만 그런 분들 차량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워셔액 비용이 아까우셔서 봄, 여름, 가을철에 그냥 물만 넣고 다니시는 분들, 또는 거기다가 세제를 섞으셔가지고 직접 제조를 하셔가지고 넣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다가 겨울이 돌아오는 거죠. 이런 경우 워셔액 탱크가 꽝꽝 얼어버려서 깨져버립니다. 워셔액 라인도 꽝꽝 얼어버리고 호스도 찢어지고, 워셔액 라인을 모두 다 싹 다 교환하는 사례가 무척 많이 발생을 해요. 혹시라도 워셔액 탱크에 물을 채운 적이 있으시다면 겨울에 오기 전에 빼주세요. 사계절 워셔액으로 충전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8번째, 하체 소음. 찌걱찌걱. 하체 소음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겨울철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부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스테빌라이저 부시입니다. 스테빌라이저 부시에서 그 찌걱찌걱 소음의 70에서 80%는 거의 대부분 이곳에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또 운행을 하면 사라지고, 봄, 여름, 가을이 되면 또 사라지고, 유독 겨울에만 발생을 해. 소음이 발생하기 전에 종종 고무 재질에 이상이 없는 방청류 또는 양털류를 사이사이 고무 부식마다 사이사이 도포를 해주신다면 소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환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얼음이 얼게 되고 눈이 내립니다. 우리 카페 여러분들 모두 겨울철 차량 관리에 꼼꼼하게 신경 쓰시고요. 안전한 겨울, 따뜻한 겨울 시작하시죠. 사고 나시면 안 됩니다. 차가 고장나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시자. 저에게 기술료는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